한중일 묘지체계와 제재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자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일본이나 중국, 한국은 묘지체계가 올바르게 갖추어졌다는 그 대전제하에 제사도 지내고 제도 올려드리는 거다. 공이 같아요. 일본도 묘지에서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다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올바르게 체계가 갖춰졌다는 그 대전제하에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몸체를 기준으로 묘지에서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결국 몸체는 장례 과정을 지나면 결국 묘지에 가서 고정되는 거잖아요. 몸체가 묘지에 가서 고정되어서 우리나라 방법으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들판에 가서 덜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산에 가서 덜렁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체계가 안 갖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 유골이 문제인 거예요. 화장하면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고 얼굴도 없는 거잖아요. 그 몸체 자체에 투서, 체계, 이기가 없는 거잖아요. 의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미완의 체계로서의 고인 유골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고인 유골에다 어디다 대고 절을 해야 될지 그 방향도 모르고 의식이라는 것은 예절이 성립될 수 있는 가운데 예절이 성립되게 해놓고 의식을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년 이상 매장 제도화 풍수와 함께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고 등을 땅 대고 얼굴은 하늘 보는 이런 펴묻기 방식의 정침 구조화 제의가 성립됐던 거예요. 그렇게 매장하고 묘지를 쓰면 우리는 집에서 어느 곳에 영정사진을 모시던 그쪽이 북자 남양이다 그쪽이 북쪽이다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다 했던 거예요. 그 공식이 1000년 가까이 있어 왔으니까 우리는 우리 체계가 완벽하게 있었으니까 그를 근거로 집에서 아니면 해외로 놀러 가서 인사드려도 문제가 전혀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000년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제재의 기본 공식이 깡그리 훼손되는 세상이 장사법 개정 이후 오늘날까지 약 5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화장이 90%로 가니까 깜짝 놀래고 우리나라 제재의가 제재의 그 대상이 묘지 체계가 개판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되고 있는 겁니다. 묘지에서 그렇게 체계가 안 갖춰지다가 보니까 제재의라는 것을 완벽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들판에다가 아무렇게 평장하고 잔디장하면 제재의가 성립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산이나 편리하다는 그 부분 하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화초장하고 수목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재의가 성립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일본 가도 그런 거 없고 중국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 가서도 그렇게 한다면 아마 불효자, 막장, 호로 자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인 몸체를 뒤집어 엎어놓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 어느 자손이 가만히 있을 자손이 있겠어요. 난리 법석 신문에 나오고 역적 소리 들은 국민으로서 미개한 놈이라고 불효 자식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불효자, 불효짓, 나쁜 놈, 역적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 국민의 오늘날 현 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만 몰라요. 그 부분을.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도 한심하고 중국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도 한심한 짓거리의 묘지 체계로 엉망진창 해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사진 자료 몇 장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불교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 3000년 가까이 화정했었고 화정한 요구를 그들 나름의 체계가 있다고요. 그 부도탑에다 모시던 아니면 산골하고 제를 하던 불교는 제사라는 것이 없잖아요. 제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 분들 모두가 제사 안 지낸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등에다 절할 리 없고 옆구리에다 절할 리 없고 뒤통수에다 절할 리 없죠. 아예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절을 해야지 되는 절이 필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손바닥만한 묘지든 큰 묘지든 다 해당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손바닥만한 묘지더라도 일본, 중국은 그들의 전통 체계, 전통 문화 고스란히 반응시켜서 체계를 잘 잡았어요. 그 부분 일단 기본적인 사진 3장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사진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한국 묘지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자연의 소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끔 돌 들어갔지만 부석으로, 부재로서 돌을 사용했지 주재는 자연이고 잔디인 거예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불가능하고 중국에서도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국토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풍수지리와 묘지문화가 결합해서 약 1000년 가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왔던 거예요. 내가 조상 묘지만 잘하면, 제사만 잘 지내면, 묘지만 잘 잡으면, 조상님만 잘 눕혀드리면 이런 것이 우리 민족에게 안심 줬던 그런 역사가 약 1000년 가까이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조상 몸체를 태워버리니까 앞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조상 유골이 그런 거잖아요. 그 조상 유골 하면 어디다 대고 인사하겠어요. 어디다 대고 인사한들 조상님 앞에서 우리나라 법대로 인사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겠어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단지를 들판에다 모셔놓고 여기가 잔디당이에요. 여기가 병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의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 안 된다고요. 성립될 수 없어요. 다른 나라 그렇게 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김진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 말주변도 없고 글주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 분들도 저의 동료들도 그런 지적을 저한테 해요. 일본 동료들도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왜 한국 묘지는 그렇게 개판이냐, 족보도 없는 묘지를 쓰냐, 그런 자연장이 어디에 있냐, 세계 아무 나라도 없는데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는 재와 연결되는 그런 민족들인데 재와 연결되냐 그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고요. 사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의 소재예요. 다만 부재로서 돌을 썼어요. 돌은 최소화시켜서 씁니다. 우선 단 구성에 필요한 돌을 볼게요. 이렇게 단차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고인이 이곳에 누워있죠. 이곳에 누워있으면 제가 표시한 이 지점부터 이곳은 저승세계죠. 여기 저승세계 하늘나라예요. 이곳은. 이승 사람들은 이곳에서 왕래하는 거예요. 왕릉묘지와 일반 묘지의 이 단구성이 단짜기가 조금 다른데 저는 지금 일반 묘지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저승과 이승을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돌 이런 용도로 쓴다고 이렇게 구분해야죠. 구분하면 이곳에 고인 몸체가 누워 계시니까 초놈한 영역이죠. 이곳에 제사상을 이승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제사상을 놓고 이곳에서 인사드리면 대상이 조상님이 되어 제의가 성립되죠. 이 단차로서 상징짜기를 통해서 제의가 또 성립되고 이런 공식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소재가 자연이고 돌이에요. 이 부분은 중국에서 불가능하고 일본에서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땅은 있으되 산은 있으되 산이 전 국토에 고르게 우리나라처럼 없다고요. 물도 없어요. 묘지를 써야 되겠는데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배산임수 중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토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풍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할 수밖에 없고 그 유일한 대한민국만의 풍수 제도 하에서 평화롭게 우리 민족이 10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예요. 이렇게 소재가 분명하죠. 자연이고 잔디죠. 일본 묘지예요. 일본 묘지는 소재가 돌입니다. 돌이에요. 또 하나 다른 점. 일본 묘지는 수직구지예요.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3층 이렇게 탑으로 불탑처럼 스님들 묘지 성탑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탑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제가 또 지도자료 보고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차이점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묘지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불교묘지 이렇게 한 개를 제가 마우스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들 못해요. 제가 뭐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나 마우스 컨트롤 능력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불교묘지예요.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3층이면 3층 탑이고 5층이면 5층 탑이고 그런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수직구조 타평인 거예요. 일본 묘지가 그래요. 수직구조 타평이에요. 이렇게 불교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 그럼 우리나라는 불교인 위주로 스님 위주로 성탑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죠. 석가모님을 모신 정멸보공의 불탑도 이렇죠. 절집 앞에 들어가는 대웅전, 주전, 대웅전이 꼭 주전은 아니니까요. 주전 길, 정, 중을 막아 세운 탑들도 다 이런 구조예요. 다 불교의 상징입니다. 수직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직구조예요. 이렇게 수직구조. 근데 분명히 다르죠? 우리 묘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묘지예요. 우리 묘지는 수직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묘지도 절충형으로 수직구조와 수평구조를 절충한 그런 묘지 역사는 있었어요. 우리나라 절집 문화도 있어요. 금산사 방등계단이나 아니면 제가 그 사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석전동 고봉군이에요. 여기 보시면 1단, 2단, 3단 이렇게 했죠. 3단이죠. 여기서 3단이나 여기서 1단, 2단, 3단이나 똑같이 3단인 거예요. 이 부분을 석정동 고분을 이렇게 수직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수평구조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불타평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왜? 소재가 돌이기 때문에. 일본 이게 완벽하게 수직구조죠. 소재가 돌이죠. 불타평 묘지예요. 불교문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 묘지. 우리 묘지와 소재에서 차이 나고 일본 묘지는 분명하게 수직구조니까 묘자기에서도 분명하게 다르죠. 분명하게 불탑, 성탑, 탑평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요. 100% 이렇습니다. 이게 중국묘지예요. 중국묘지는 소재가 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중국의 묘지를 어떤 샘플을 하나 가지고 중국을 설명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 중국이 56개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별로 문화가 장례 문화 다르고 묘지 문화 달라요. 그러나 제가 가져온 샘플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중국의 여러 민족을 포함해서 중국 묘지의 샘플로 설명하는데
바람직한 묘지예요. 중국 묘지가 다른 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묘지 현장 가서도 보고 중국 묘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일본 묘지 기준이에요. 중국 묘지입니다. 이렇게 소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활개가 돌이에요. 잔디는 여기 본분 권역 조금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곳마저 돌로 다 죄다 덮어버리는 묘지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일반 묘지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묘지 기준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가 좀 있는 묘지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시멘으로 다 덮을 수도 있고 잔디를 이렇게 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 묘지는 돌이 100%였었고 한국 묘지는 자연 소재 흙과 잔디가 100%였었고 중국 묘지는 흙과 잔디도 있고 이렇게 돌도 있어요. 이 부분은 돌로 하기도 하고 벽돌로 하기도 합니다. 중국 묘지는. 어쨌든 자기들이 돌로 이렇게 구성하기가 쉬우면 돌로 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벽돌로 구성해요. 이런 기본적인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분들이 어떻게 묘지를 구성해서 묘지 짜기를 해서 묘지 체계를 갖춰서 제의가 성립토록 했느냐 그 부분 다시 한번 묘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자연 조건이 부조화 뒤에 산도 있고 앞에 물도 있고 이러한 단차도 발생시킬 수 있고 고조가 충분히 되고 묘지를 조성하기에 충분한 그런 인구 대비 그런 토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요. 이렇게 돌로 싸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가 청룡이고 여기가 백호고 여기가 현무고 N이니까 현무고 여기가 S니까 주작이고 여기다 써요. 그리고 써서 여기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만들었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명당 묘지라고 다 구색은 다 갖춰요. 여기 지전 태워야 되니까 지전 태울 지전단 두고 여기 후토단 두고 여기 재단 두고 여기 묘표 두고 여기 물도 좋고 산도 좋다고 그리고 써서 제의가 성립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조상을 눕혀드렸어요. 매장한다면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고 조상을 모셔드렸어요. 이렇게 장례식이 끝난 빈장이 끝나서 출빈 과정을 거쳐서 이건 묘지에 합체시켜드렸어요. 제의가 성립되는 거죠. 제의가 성립됩니다. 이게 완전체가 중국의 제의가 성립될 수 있는 묘지 체계입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제의가 성립되죠. 일본 볼게요. 일본 이렇게 탑을 쌓죠. 불교니까 불탑으로 쌓죠. 한층 쌓고 두 층 쌓고 이렇게 3층 탑이 분명하죠. 이렇게 3층 탑이 분명하죠. 이렇게 3층 탑을 쌓았어요. 이 부분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예요. 탑이라는 것도 불교의 전부입니다. 불교의 상징의 전부예요. 이렇게 탑이 쌓여 있는 가운데 요구람을 이곳에 모시면 불교의 묘지 체계 속에 요구람이 합체되죠. 그럼 제의가 성립되는 거죠. 완벽하게 제의가 성립되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징 체계, 묘지 체계, 그 속에 요구람을 모셨으니까 요구람이 화장해서 동서남북도 없고 여기 동서남북도 없는 이런 불완전 체계였었는데 요구람일 때는 화장해가지고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요구람이라는 자체가 일본 요구람과 우리 요구람이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가서 합체되는 그 과정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불완전체인 이 요구람이 우리와 같더라도 이곳에서 합쳐져서 완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의가 성립되는 그러한 구조 속으로 갈 거니까 일본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이곳으로 합체되는 요구람과 우리의 요구람이 같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제의가 일부는 성립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일부. 우리 살펴볼게요. 이거를 제가 우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좀 키워놓고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못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연결되죠. 또 이렇게 산이 있어요. 또 산이 연결되죠.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곳에서 고인을 모시면 이 묘지가 여기가 묘지라고 가정하고 보셔요. 이곳에다 북쪽에 머리도 북쪽은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S가 되고. 그래서 이곳에다 북쪽에 머리 2개 모시고 남쪽에 발을 두면은 이곳을 기운의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여기가 조종산이에요. 조종산에서 천지간 감응한 조종산을 통해서 천지간 감응 기운이 이렇게 연결되고 명당 이 부분은 명당줄, 산줄, 기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 조종산, 조산, 주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정주산, 소주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감응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 이곳 묘지는 이런 시스템, 천지간 감응 시스템이 공식이 성립된다고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그 대전제하에 묘지를 썼기 때문에 이곳에 눕혀드리면 이런 공식대로 천지간 감응해서 그 기운이 자손까지 연결되겠죠. 자손까지. 이렇게 자손까지 연결되는 감응구조, 이렇게 바르게 눕혀드렸다는 이런 공식, 이런 대전제, 이런 정침구조, 이런 설정이 우리 민족이 약 1000년 동안 누렸던 설정이고, 이런 설정이 잘 되었다는, 대한민국 방법으로 잘 되었다는, 그렇게 묘지가 체계를 갖추었다는, 이 묘지가 체계를 그렇게 갖추었다는 대전제에 제제의가 성립되어 왔다. 제제의가 그렇게 성립되어 왔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고인 문체를 올바르게 정침시켜드리는 대구조화 묘지 체계였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들판에다 요구란만 묻죠. 지표만 평지게 하고 잔디 심고, 그래서 평장이라면서 그 밑에 요구란 묻죠. 평지게 하고 잔디 심었다고 잔디장이라면서 요구란 묻죠. 체계라고는 뒷불로 하나도 없죠. 동서남북 기준 잡을 수도 없는 불안전체 요구람을 그냥 갖다 땅속에 묻죠.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에요. 사진이 두서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그 체계의 기본 구조예요. 이 부분은 장례식 할 때부터 묘지에 가서 완전 체계로, 우리식 체계로 고정되는, 그때까지 의식을 진행한다면, 의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문제 안 돼요. 여기서 의식이란 절이 기준이 돼요. 절을 한다면, 절을 안 한다면 문제 안 됩니다. 절을 한다면 고인 몸체 중에 머리는 북쪽 가고, 이렇게 머리는 북쪽 가고 발은 남쪽 두는 이런 설정이 되어 있다는 대전제하에 초대도 지내고 성북전도 하고 견전도 하고 이동길 노제도 지내고 또 장지 가서 고인 눕혀드리고 평토제도 지내는 거다. 이렇게 눕혀지리도 못하고 시체지례다.
머리가 남쪽 가게 반대로 뒤집은 거죠. 또 옆구리에 이곳에 이곳에서 절하는 꼴이 되게 하고 이곳에서 절하는 꼴이 되게 하고 개판 되는 거죠. 뒤통수에서 절하게 구조 잡고 이렇게 개판 되게 장례 치르거나 묘지 구성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장례 때도 그렇게 하고 장례 때 그렇게 한 고인 몸체를 화장해버렸으니 이미 이제 설정은 화장해버렸으니 설정은 끝난 거죠. 화장을 안 했어야 이제 다시 고쳐 잡아서 묘지에 와서 또 재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구주에 천년 동안 익숙했던 우리 구주에는 설정이 바로 잡아서 될 텐데 장례식 때 설정도 못한 고인 몸체를 그대로 화장해버렸으니 이 고인 몸체를 어떻게 기준 잡아서 북자 남양이니 북도 남쪽이니 이런 공식이 우리식 공식을 어떻게 성립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개판되는 거죠. 이곳은 매장이에요. 매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N이죠.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공식이 성립시켜 드렸죠. 그리고 여기 7뚜껑을 닫았죠. 이 쪼가리가 7쪼가리죠. 7쪼가리죠. 여기가 북도칠성이라고 자미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7쪼가리를 잘랐어요? 여기 자미원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7쪼가리를 자른 거죠. 이 부분은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했어요. 조선 전기 중기까지는 7쪼가리라는 게 없었어요. 있을 필요도 없죠. 왜? 칠성판이 있어서 이미 거기가 자미원이야. 우리 조상님의 자미원에 누웠어. 칠성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요. 이 홍대까지 사라지니까 몇 배를 7쪼가리 잘라서 염할 때 여기가 누우면 자미원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 민족이 천년 동안 했던 그런 연역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묘지 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실수가 날 일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해서 홍대가 필요하면 홍대를 하고 홍대가 필요 없고 또 몇 배가 필요하면 몇 배를 하고 조선시대는 칠성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칠성판 하고 변하면 변하는 대로 우리 문화도 그 변화 바람에 밖에 또 우리식으로 갈아타기를 했다고요. 우리식 전통도 묻히고 우리식 풍속도 묻히고 우리식 문화도 묻혔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칠성판에서 칠성 홍대로 또 칠성 몇 배로 이렇게 옮겨 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화장했어요. 화장하면 욕을 하면 모시는 분들 많죠. 그 욕을 하면 체계를 갖출 수 없다고 했죠. 갖출 수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성립되죠. 그러면 불안전체했던 욕을 하면서 이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북남이 생겨났죠. 북도가 생겨나고 남쪽이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도 성립되는 거예요. 일단 이 매장 체계와 비슷한 유사한 이런 체계로 설정해서 모셔드리니까 동서남북도 없는 그 체계도 없는 얼굴도 없고 발도 없고 뒤통수도 없고 앞통수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는 그 체계에서 이런 체계로 가니까 아무리 변화 바람이 불어도 우리 시기구대로 제의가 성립되는 그런 짜기를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드리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름이죠. 제 자료실 다 뒤져보셔요. 압도적으로 이 자료가 많습니다. 상주님이나 묘주님이 나는 그냥 그래도 좋으니 화장해주세요. 그래도 좋으니 단짜기도 하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만 했지. 저는 제 자료실을 보면 거의 95% 이렇게 했어요. 또 돌묘지, 자걸묘지 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 묘지 저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돌집 가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다음 자료 볼게요. 예, 화장했어요. 어떡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설정하죠? N도 설정해주고 S도 설정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도 생기고 서쪽도 생겼죠? 동서남북이 생겼죠? 체계가 일단 갖춰지죠? 욕을 하면서는 이 욕을 하면 있을 때는 체계가 안 갖춰지고 일단 개판이고 그래서는 체계가 갖춰지죠?
여기서는 상징이니까 쏟았더라도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 체계는 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해왔던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엔도 설정하고 엣지도 설정한다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묘지면은 이렇게 능선 따라 내려왔고 여기에 주산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또 주산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면 또 여기 주산이 있어요. 여기 조종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조종산이 있어요. 이 줄을 따고 이런 줄을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묘지까지 이 줄이 연결된다는 이 공식에 제가 짜기를 통해서 성립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체계를 갖춰주는 거잖아요. 요구람 넓이나 이 관 넓이나 유골관 넓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평장에도 별 차이 없고 잔디장에도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일단 아실 걸로 알고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 요구람을 모시고 있어요. 여기 요구람을 모셨어요. 여기 요구람이죠. 요구람, 부부 요구람이 있죠. 부부 요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산자 기준, 산자가 바라볼 때 산자의 좌측이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성립되죠. 산자의 우측이 여기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니까 남자고 마이너스니까 여자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냥 들판에다 한다면 이쪽이 북쪽이 성립이 안 되죠. 이쪽이 그러기 때문에 남쪽도 성립 안 되죠.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장 만들고 잔디장 만드는 곳은 이런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바라보고 좌측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좌측도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묘지 공식에 때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부모님 묘지 가운데 그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자리 잡고 모시는 거라 북쪽이 성립되어요. 왜? 부모님 묘지가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부모님 묘지가 본래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라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합체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곳 터에 모셔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북쪽과 남쪽의 이 기준선이 체계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터에 어느 들판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경계석으로 이렇게 사방 막고 이곳에 이렇게 평장을 쭉쭉 하시더라고요. 잔디장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남는 공간에 이렇게 작을 깔고 이건 일단 조그만 모지라서 체계가 안 잡힌다는 게 아니라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 짓거리를 안 한 거예요. 그는 공식을 성립시켜드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제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은 왕릉이에요. 왕릉이기 때문에 지붕 높이로 지붕은 이 속에 이렇게 재단이 있어요. 재단만 놓으면 왕릉으로서 부족함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놓여지는 재단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재쌍의 집. 이곳이 비석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각. 이거 재쌍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조금 표현 방식, 연출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어깨를 하늘로 일단 설정하는 게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수평짜기에서는 그렇게 어깨를 하늘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거든요. 수직짜기가 아니고 수평짜기에서는. 왕릉도 수평짜기예요.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조종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능선 타고 내려오다가 이곳에서 왕릉 묘지를 만들죠. 이거 따라가면 조종산이죠.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조종산이에요. 여기서 하늘하고 연결되죠.
여기 왕릉을 만들면 이 수직이에요. 아니, 수평이에요. 이거 수평. 이렇게 해서 용이 끝나죠. 이곳에 능침 영역이 있죠. 이곳 높이가 이렇게 지붕 높이에요. 어깨 위에 있으니까 게 하늘이죠. 이곳 왕릉 능침 분에도 어깨가 이렇게 깔려서도 하늘이죠. 이런 구조예요. 이게 단짜기는 고인 몸체를 이곳에 매장하죠. 매장 깊이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가 제상이에요. 제상 위에 결국은 고인 몸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가 성립되죠. 현실 조건 단짝에서 제의가 성립되죠. 제의가 성립돼야 이곳에 와서 묘제를 하고 또 사당에 가서, 사당이 종묘 아니에요? 종묘에서 종묘 제례를 지내면 성립되는 거지. 이곳에서 개판으로 고인 몸체를 뒤집어 모셨다든가 옆구리로 모셨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종묘 제례 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사진이고요. 고려왕릉이에요. 강화도에 있죠. 저도 몇 번 갔어요. 원형 분을 통해서 1000원을 상징했죠. 원형 분을 통해 반원을 통해서 1000원이에요. 여기가 원. 바닥에 묘지는 단짜기를 어떻게 짜든지 내부에 짜도 되고 이렇게 표면에 짜도 돼요. 이때 방을 짰죠. 이제 이곳에 이곳에 이제 방을 짰어요. 1000원 지방에서 1000원 지방형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 구조예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베트남 다 이런 구조로 짭니다. 이런 구조로 짤 때 이런 시스템이면 우리나라 시스템이기도 하고 중국의 시스템이기도 하죠. 일단 제의가 성립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방법이죠. 이곳에 이렇게 N이 성립되고 이곳에 S가 성립되어서 북도 남쪽으로 모셔서 이곳에 고인 몸체가 장례 끝나고 와서 이곳 묘지에 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대로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이곳에서 누우면. 그렇기 때문에 묘지 체계가 완성됨으로 제제의가 성립된다. 이것이 우리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 부분은 백제시대의 문화랍니다. 이렇게 단짜기를 했어요. 둘, 세 개. 이렇게 3층 탑이죠. 수직구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중국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본도 있어요. 탑을 싸긴 쌌는데 좀 애매하게 쌌어요. 저걸 수직구지라고 해야 될지 수평구지라고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인도의 탑병을 보면 또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평구지로 해석하는 것보다 수직구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곳에 여러 번 갔지만 밖에는 방이죠. 3단 구지형 방이죠. 또 안에는 원이에요. 그러면은 왜 방 내 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조는 탑형이니까 탑 속에 고인 몸체가 합체되면 어떻게 돼요? 제의가 성립되는 거죠. 묘지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왜? 탑 속에 몸체가 들어갔으니까 묘지 체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체계가 완성이요. 일본 입장에서 중국에서도 완성이에요. 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불교 문화고 백제 문화지만 이런 체계에 보셨다면 완성이다.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제의도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아까 잠시 보여드렸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종형이 있고요. 이렇게 탑형이 있어요. 탑형도 부두형이 있고 불탑형이 있어요. 여러 모양의 스님 묘지들이 있어요. 다만 모양이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탑을 쌓았다. 이렇게 탑을 이렇게 받침부, 중심부, 상륜부 이렇게 탔다. 이 부분을 3년으로 이렇게 3년으로 3년으로 쌓아서 3년탑이라고 하고 5, 6년으로 쌓으면 오른탑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 공이 다 같이 있어요. 소재는 돌이고요. 중국은 탑이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이 중국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님들은 이렇게 불탑형으로 미칭을 싼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화장한 유골이 이곳에서 합체가 된다면 이웃치에 합체되든 이웃치에 합체되든 이 시스템 속에 유골이 합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법으로 제의가 성립되는 거죠. 묘지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상념부 없어. 중념부까지만 있어. 그렇게 하면 묘지 체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중념부, 상념부 다 없어. 이렇게 두 개가 없어. 하련부만 있어. 성립이 안 되죠. 예, 이제 평정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평정 비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전통 묘지처럼 산을 이용해서 입수 과정이 있죠. 여기가 입수봉이고 입수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또 봉우리가 봉이 있고 또 따라 올라온 봉이 있고 이런 공식으로 조성해서 이 줄이 여기로 왔죠. 그리고 또 이 단차를 발생시켜서 여기 단차 발생시켰죠. 이렇게 단차 발생시켰죠. 단차 발생시켜서 여기 사는 사람들, 산자들의 영역에 재상을 놓았죠. 죽은 자들의 영역에 재상 놓은 게 아니고 산자들의 영역에 재상 놓아서 제의도 성립될수록 했죠. 제의가 성립될수록 했죠. 저동공간에 재상 놓은 게 아니라 단차를 발생시켰고 전통 묘지마음도 반영시켰고 제의 공식도 반영시켰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장만 보면 신식 장법인데 자연장 장법인데 전통과 현대가 만나니까 우리식과 외세식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의가 성립됐죠. 이 부분 얼마든지 이곳에 많이 모셔도 되고 적게 모셔도 돼요. 이 간격을 좁히면 이것도 엄청나게 모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간격을 좁히면 또 이거 뭐 줄수도 여기다 막 2줄, 3줄 하면 더 많이 모실 수 있어. 일반 평장, 무개념 평장보다 여기가 적게 모신다 이거 아니에요. 바닥 평수가 똑같으면 모시는 위수도 기수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묘지는 묘지를 잘못 설정해서 묘지 체계를 잘못 갖춰서 제의가 성립 안 되는 묘지를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의가 성립되는 묘지도 만들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잔디장. 여기 잔디장이에요. 여기 잔디장. 여기 잔디장입니다. 잔디장. 제가 잔디장 순례 많이 했어요. 진짜 바라보면서도 한심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잔디장 가봐도 우리나라 잔디장하고 분명하게 틀린 건 제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 다른 나라는 제의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 체계도 불량하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묘지 체계 제의 다 성립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고인육을 모시고 몸체 모시고 집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전집 가서 천도제를 안다든가 집에 가서 제사 지내면 천도제가 전집 따라서 뭐 1000만원 가기도 하고 1500만원 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판의 연속이지. 성립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 없다고요. 여기는 유골 처리장일 뿐이지 우리나라는 유골 처리가 아닌 거예요. 조상님 묘지지. 조상님 묘지는 묘제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묘제도 물론 지내야지만 집에서 아니면 사당에서 제사 지내기 위한 그 연결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입니다. 다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묘지를 만들던 저런 묘지를 만들던. 납골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싼 납골당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납골당은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설정이 없어요. 이 곳이 뭐라는 거예요?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는 보관 창고는 아닌가 싶어요. 보관 창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왜? 동서남북도 없고 설정도 없고 여기가 뭐 아무 설정도 없으면 거기는 창고잖아요. 다 불성립합니다. 우리나라 낙골당 봉안당은 죄다 불성립합니다. 성립할 수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의 낙골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다 성립합니다. 예. 예, 올바르게 정직하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인 존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나라예요. 예, 당신들이 개판으로 해놓은 건 그건 생각 못하고 그저 그런 부분에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곳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 존엄권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면 그냥 문짝 열면 그곳에 빈 창고 같은 거예요. 거기서 물건 맡기는 물건 담아놓는 목욕탕 탈의실 정도, 목욕탕 신발장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판인 거죠. 네, 이런 구조의 개판이에요. 별거 없어요. 중국 보시겠습니다. 중국 묘지는 지하실에다 매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거진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하실에다 이렇게 매장하죠. 다만 우리보다 좀 더 중국스럽게 구성한다. 우리는 왕릉도 이 정도 급으로는 못해요. 이 친구들은 왕릉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급 이상으로 합니다. 왕릉 구조가 중국의 이런 매장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벽돌로 싸고 이렇게 잔디를 심는 이런 형태의 묘지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돌로 쌓고 돌로 마감하는 전체가 돌인 이런 묘지도 유지합니다. 이런 묘지는 일본도 이렇게 유지하고 중국도 유지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묘지도 중국 묘지를 이 묘지를 통해서 중국 묘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유의 묘지가 중국풍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구성한 묘지에 집이 있어야지 돼요. 이래야 완성체입니다. 묘지체계가 이래야지만 중국식 묘지체계의 완성이고 이렇게 묘지체계를 갖췄다는 전제하에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있어야 황제 묘지든 백성 묘지든 이렇게 집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도 유택으로서 결국은 집인 거예요. 죽어서 간 것도 집이에요. 지하구조도 다시 한번 보셔요. 지하구조도 집이에요. 여기 석가래도 있고 다 있어요. 기둥도 있고 여기 문도 있고 다 있어요. 지하구조도 집이에요. 이곳은 이 집 밑에 요 하단부에 있는 지하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지하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중국이에요. 이 오이가 하늘이고요. 이런 구조가 중국의 구조예요. 중국의 구조가 우리랑 상징해서 살짝 차이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러 유형인데 전통을 탑재시킵니다. 이 부분은 패방형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의 상징은 뭐 쌍사자, 패방 아니면 화표 이거거든요. 이렇게 패방 이곳에 비문 넣고 이곳에 제물을 재단 놓고 향로송 놓고 이 지전 놓고 이곳에 쌍사자 아니면은 신토진 놓고 아니면 밥지 놓고 뭐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장묘지 신식묘지입니다. 신식이지만 전통을 탑재시킨 신식이에요. 우리는 평장이면 그저 받침돌하고 묘표만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전통을 무시하면서 신식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예, 신식 묘지예요. 다만 중국은 묘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문이 있죠. 여기 탑이 있죠. 수직이 있죠.
이 수직구조 탑만 보더라도 이곳에 화정에서 모셔다 합체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체계가 잡힌 거죠. 묘지 체계가 일단 잡히죠. 여기 일단 이분이 불자인가 봐요. 이렇게 불탑이 있죠. 이 묘지는 정식 명칭은 흉상묘지예요. 흉상. 이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흉상을 반영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올려 놓으시고 그곳에 누구라는 이름표를 두고 그곳에 재단 두고 요 앞에 중국은 지전을 태워야지 됩니다. 지전이 있고 요곳에 중국은 또 후토가 있어요. 후토가 있고 요곳에 이렇게 신토진이 있어요. 예, 중국의 설정이에요. 완전한 세트로 중국 문화를 갖다 이 묘지 면적 엄청나게 작아요. 요 작은 묘지 면적에 중국 문화 다 들어갔죠. 이곳으로 유골함이 들어가서 합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골함이 여기 와서 합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저희가 성립되는 겁니다. 부럽죠? 이곳은 수목장이에요. 이곳쯤에 수목이 있어요. 이렇게 수목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화초를 쭉 심었어요. 꽃들을. 어쨌든 이름은 수목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무만 있죠. 그곳에 유골함 집어넣고 그냥 그걸 수목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체계가 일단 우리나라는 안 잡히죠. 여기는 어떻게 체계를 잡느냐면 이 속에 유골함을 모셔요. 그러나 복층구조예요. 제가 여기 갔다 와서 여기다 잊어버릴까봐 써놨어요. 복층구조. 복층이라는 거 뭐냐면 체계를 잡으려니까 유골함이니까 거긴 몸체가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몸도 없고 다 화장해 있으니까 뒤섞여서 유골함 속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체계를 잡습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분들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좀 갖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복층구조인데 부부 유골함을 이렇게 복층이니까 아래층에 유골함을 모셔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몸체가 가 있는 거죠. 위에 고인 옷이나 유품을 놔요. 그렇게 되면 혼과 백이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수직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형체가 없었는데 이곳에 옷을 놨어요. 유품을 놨어요. 이곳에 유골함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면 체계가 일단 N이 성립되어요. 이 음양 관계에서 몸체랑 옷 관계에서 몸체는 음이고 옷은 양입니다. 제가 이 컨트롤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데 도움이 될 텐데 옷이 기라고 해도 돼요. 혼이라고 해도 되고 몸체가 백이에요. 이 관계가 성립돼요.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성립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이곳에 수목장을 하고 있더라. 우리나라 수목장하고는 근본부터가 다르더라. 이분하고 인터뷰한 동영상도 있어요. 저는 가면 동영상 다 있어요.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드리는 것이지. 여기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설정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가 막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장보살님 계시죠? 특정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설정 보셔요. 불교도 절하니까요. 절하는 대한민국의 효자손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관심 가져야지 됩니다. 절 안 한다면 문제 가질 거 없어요. 절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런 설정 아니고 다른 설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설정 안 하고 목욕탕 탈의실처럼 어느 터미널이나 지하철 열정대 갔으면 물건 보관하는 보관 창고처럼 우리나라 납골당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설정을 했어요. 지장보살 계셔요. 금은전 걸었죠. 여기 닷집 있죠. 여기 닷집 있죠.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석가래 있죠. 석가래. 여기 다 있죠. 여기 집이죠. 여기 분명히 집이죠. 여기 구조가. 그러나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장전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전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연화도 있고. 이곳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목욕탕 탈의실 같은 그 창고 같은 데다 요거랑 집어 던지는 것과 여기다 모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 모시면 여기가 극락세계죠. 극락세계.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 인도입니다. 일본 묘지, 우리나라 묘지, 중국 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도로부터 묘지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죠. 인도 묘지가 중국으로 가서는 중국의 묘지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들만의 디자인, 그들만의 묘지 구조, 묘지 체계로 해쳐모여서 그들의 묘지로 탄생시켰죠. 중국 묘지가 그래서 생겨났죠. 또 중국 묘지가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는 또 재해석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풀어내서 우리나라 묘지를 만들었죠. 또 우리나라 묘지가 일본 가서 그렇게 했고요. 인도 묘지 아리아지대요. 산치대탑이에요. 산치대탑은 스투파나 토라나 이런 부분이 두 개 다 중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도리 아니면 폐방 아니면 홍살문 다 여기서 갔어요.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구형이고요.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원형. 반구형이고 소재가 돌이거나 벽돌이에요. 이 돌이거나 벽돌이 일본으로 갔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본으로 갔거나 중국으로 갔어요. 왕릉묘지 보면 기겁할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성지 산치대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스투파가 그래서 중요하고 일본에서는 이 솔타파를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묘지에 여기 솔타파 보여드릴게요. 일본 묘지는 여기 목패가 들어갑니다. 여기 목패거든요. 목패가 탑인 거예요. 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목패를 솔도파라고 그래요. 이 솔도파는 솔도파 자체가 탑이에요. 여기가 탑인 거예요. 탑. 네, 일본 천황 묘지예요. 방금 산치대탑 묘지 보셨죠? 소재가 돌이나 벽돌이 했었죠? 제가 지도를 가지고 또 보여드릴 거예요. 산치대탑도 보여드리고 일본 천황 묘지도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사진 제대로 보자고요. 소재 위주로 보자고요. 우리나라 소재는 자연이고 잔디였었죠? 여기 다 돌이에요. 천황 묘지예요. 돌로 다 단짝이 했어요. 이렇게 단짝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3층 탑입니다. 이것도 수직고지로 볼 거냐 수평고지로 볼 거냐 참 애매하기 때문에 불교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직고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일방 천황묘예요. 이것도 이렇게 불교식으로 수직고지로 단을 짜고 단 위에 분을 만들고 산치대탑처럼 반영분을 만들고 이렇게 1층, 2층, 3층 탑을 쌓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불교식으로 단짜기를 해서 일본 묘지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제제의가 성립됩니다. 신궁에서 하던 불전에서 하던 제제의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도리가 있다고 해서 성립된다기보다 이 도리도 조금 아까 보셨죠? 토라나 보셨잖아요. 토라나와 스투파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도리와 일본 묘지를 보시면은 일본은 천황이 저렇게 체계를 잡았구나. 우리 왕릉 체계와 다르고 또 중국의 왕릉 체계와 다르구나. 이런 부분 알 수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묘지예요.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본 묘지. 일본 묘지입니다. 일본 묘지는 스님들만 일본 이렇게 탑평 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탑평 묘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5층입니다. 지,
수, 화, 풍, 공 이렇게 5층으로 구성했어요. 여기에 화대, 이 화대는 꽃화자예요. 또 향대, 이거 불화자입니다. 여기 수대, 물수자예요. 그리고 여기 비석 있죠? 여기 비석. 여기 동자 있죠? 여기에 또 재물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5공까지 구성한 이런 구조가 일본 묘지 구조예요. 이렇게 묘지가, 일본 묘지가 체계를 갖췄어. 일본 유골함을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유골함하고 우리 유골함이 가는 곳과 일본 유골함이 가는 곳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똑같이 유골함은 불안전체다. 동서남북도 없고 유골이 뒤쪽박쪽 개판은 5분 전인데 이 유골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개판이 난장판 되고 막장으로 가는 묘지가 되기도 하고, 이 유골함이 여기로 가서 합체가 되면, 이곳에 합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체계의 와 함께 작동되기 때문에 완성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랑 완전히 달려. 우리는 어디로 가요? 들판으로 가죠. 체계가 없는 데로 가서, 체계가 없는 짓거리로 해서 묘지라고 만들고 집에 가서 시행쇼 하는 거죠. 틀립니다. 예, 이 부분 설명드렸었죠. 이 부분 일본 똑같은 게 왔기 때문에 하나는 지울게요. 이 부분은 일본 소목장이에요. 예, 일본 소목장입니다. 일본 소목장, 여기 소목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소목장을 전파하시거나 소목장을 가져오신 학계나 관은 요 나무만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 시스템은 안 가져오고 이 나무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 밑에 육을 모시면 소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판이로 되는 거예요. 제가 본 소목장은, 일본의 소목장은 그런 소목장 없어요. 그 체계를 갖춥니다. 탑이에요. 탑. 3층 탑. 3층 탑 위에 나무 심었어요. 3층 탑이기 때문에 수주구주 묘지요. 수주구주 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묘지 체계를 갖췄죠. 또 소재가 돌이기 때문에 돌이에요. 돌. 이게 돌이에요. 다 돌. 표덕도 돌이고 받침도 돌이고 다 돌이에요. 이곳은 더 보태고 싶으면 이렇게 보채라. 외형은 보채도 되고 안 보태도 돼요. 이 탑이, 3층 탑이 제가 본 곳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3층 탑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공식은 다 이런 공식이다. 이게 수주구조다. 탑이다. 그러면 이곳으로 유골함이 여기서 화장했어. 이곳으로 유골함이 장착되면, 여기가 다 장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계가 일본식으로 묘지체가 체계가 완벽하게 된 가운데 유골함이, 불안전체 유골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가 불안전체였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완전체로 합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의가 성립되는 거다. 이게 소목장이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네, 여기 화초장. 화초장이라고 해도 되고 수목장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 수목이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화초들이 있어요. 사지사지 꽃이 피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체계를 잡아요. 수목장이지만 여기 일본 분들은 재단이 중요하죠. 재단에 여기 5공단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표석에 또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떻게? 소재 돌이에요. 화초장, 수목장이지만 얘 돌이 여기, 분명히 돌이 여기 와 있어요. 왜? 일본 묘지는 돌이어야지 되고, 돌이지만 타평해야지 되고, 수주구 구조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묘지 체계가 갖춰졌어요. 여기 화장했어요. 화장 유골일 때는 개판이에요. 얘가 별도로 있을 때는 비완전체, 불완전체예요. 그렇지만 얘 체계 속으로 딱 합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 시스템 속으로 합체됐기 때문에 일본이 생각하는 묘지 체계로 충분하게 갖췄다. 그래서 제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요? 여러분들 화초장 가보셔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초장. 그야말로 연산홍 위주로. 왜 그러냐면 다른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연산홍 위주로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냥 듬성듬성. 그리고 그곳에 유골을 뿌리던지 묻던지 듬성듬성. 그리고
뭐 명패를 눈꽃만한 명패 하나씩 줘요. 일본은 현대죠. 이런 화초장이나 수목장이 거기에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가 앞으로 안 갑니다. 전통이 앞에 와요. 전통이 앞에 와. 전통과 현대가 융합해서 이런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수목장이고 일본의 화초장이에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개판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일본. 여기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이주사가 있죠. 예. 저와 같이 일본 묘지 공부한다고 엄청나게 일본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말한 여기 소토파 있죠, 소토파. 목패 여기 있죠, 목패. 목패 자체가 이렇게 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탑이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면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비석이 들어가면 비탑형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불탑형. 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탑형이 되는 거예요. 이 일본 묘지가 소재 돌이고 수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수주구조다. 우리나라는 수평구조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곳에 꽃이 있죠. 꽃화자 화대예요. 이 부분 화대가 중국하고 일본은 화대 문화가 꽃화자 화대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 있어요. 여기가 불화자, 여기가 향대라고 합니다. 향대. 중국이나 일본이 이 부분에 민감하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중국 따라서 이름을 개명하면 안 되는데 왕릉 가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전에는 신도라고 했다가 향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묘지 앞에 향로를 놨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향로 놓으면 안 되고 향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쪽에 중국 문화를 그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 문화한테는 그렇게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화대 있고 여기 향대 있고 여기 수대 있어요. 이렇게 수대. 그러면서 오공구주를 갖추는 거예요. 이런 수직구조 속에 여기 요고람이 있어요. 요거는 화장했기 때문에 동서남북 머리도 없고 발도 없고 등도 없고 배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개판인 거예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여기서 저래도 되고 여기서 저래도 되고 여기서 저래도 되고 여기서 저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판 막장 부류자식이네 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왜? 없는 데다 절을 했기 때문에. 절을 하려면 예절이 성립되는 예절이 성립되게 해놓고 절을 해야지. 예절이 성립되지도 않는데 등짝이다 절하고 옆구리다 절하고 뒤통수 다 절했다고요. 이렇게 절하신 분들. 요거랑 모신 분들. 여기에 이름 썼으니까 여기가 앞이냐? 아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개판이 일본 사람들은 이곳으로 탑재시켰어요. 그들의 묘지 체계, 일본 사람들이 묘지 체계로 합체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죠. 완벽한 제재가 성립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죠. 이곳으로 들어가서 합체되는 순간. 일본은, 우리는 산소 관리할 때 벌초하죠. 풀 베고 담아배죠. 여기는 청소하는 거예요. 여기 물 담아 갖고 가서 여기 솔 갖고 칫솔 갖고 닦고 쓸고 닦고 이렇게. 여기 납골당 보자고요. 납골당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서 기겁을 했어요. 다른 저랑 같이 간 분들은 여기에는 관심 없고 이곳이 최신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압구정동 빌딩에 있는 납골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여러 요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카드 인식기를 대면 그 인식기에 따라서 인식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식 내용에 따라서 고인이 유골이 이곳으로 도착합니다. 이곳으로 도착했을 때 내가 보여지는 컨셉은 일본의 묘지예요. 일본의 묘지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일본 묘지가 있어요. 여기 일본 납골당이라고 했어요. 여기 일본 묘지예요. 일본 묘지. 이것처럼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또 여기가 꽃 있죠? 이렇게 꽃. 좀 전에 꽃 있는 걸로 바꿔서 보여드릴까? 아, 509주 보셨으니까, 본 걸로 이해하면서 보자고요. 제가 사진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상륜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꽃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향대가 있고, 수대가 있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하단부, 받침단이죠. 이 밑에 받침단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3단 구조, 수직 구조용 전통 묘지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 데에 관심이 있나는 몰라도 저는 이 설정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전통 개성 정신에 기겁을 했어요. 고인 요글은 이곳이고 요글 대기실이라고 해보자고요. 요글이 많아요. 여기다 카드 인식기를 대면 이 카드가 이게 1번이라고 해보자고요. 1번 요구라고 카드 인식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 인식기 되면 요글이 내일 타고 저로 와서 요거 보여지는 요 네모 여기 있죠. 여기 고인 요글이에요. 고인 요글을 이동시키는 앞 시스템이에요. 앞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가문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요글함이 도착한 거예요. 여기로 네모칸 속으로. 요글함이 없을 때는 네모칸은 공란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글함이 여기서부터 쭉 가슴이 이렇게 되기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은 일본 국민은 여기가 자동화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왜? 그건 일본 기술자들이 할 거니까. 왜? 그 시스템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전체 설정이 일본 국민이 보여지는 것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 전통묘지로. 여기 전통묘지로. 이 전통묘지로 보는 거거든요. 전통묘지에 내 유구람이 내가 보고 싶어 할 때, 내가 자주 왔을 때 보면 전통 유구람이 우리 아버지가 여기 딱 왔네. 그럼 내가 보는 건 여기다 꽃 들이고, 여기다 향 피고, 여기 수대에다 물어주고, 여기다 50 과일이나 뭐 재수 있으면 올리고. 전통묘지예요, 전통묘지. 최신식 우리나라는 압구정동에 빌딩형 봉안당 없어요. 우리나라 최신식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봉안당이 최신식이에요. 거기 가보면 목욕탕 다리실입니다. 여기 가보면 전통묘지예요. 이 전통과 이 전통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틀린 것은 화장해서 요구람이 누군가가 모시고 이렇게 가서 여기다 합체시켜서 완전체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모셔놓은 여기 모셔놓은 요구람이 카드 인식기를 통해서 인식이 되면 또르르 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요구람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간 재수 준비하고 꽃 꽂고 향불 피고 이렇게 하고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이 전통 묘형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압도적인 전통 사랑이고 문화 사랑이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 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충격받았던 건데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시고 계셔서, 우리 묘지가 그런 데서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통이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신식 납구당입니다. 압구정동에 있어요. 운전하시면 이
묘형 자체, 이 소재가 돌이에요. 여기 소재가 돌이에요. 이게 돌. 이렇게. 층이 일단, 여기 2단이 있죠? 여기에 3단이 있어요. 이렇게 3층이에요. 3층 구조. 3윤형이에요. 3층 탑. 소재 돌이고, 여기 보면, 여기 1층이고, 2층이고, 여기 기단이 있고, 이렇게 3층이에요.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꽃 있죠? 여기 꽃 있죠? 이 각도가 조금 다르지만 한번 보셔요. 요게 수대 있죠? 요게 수대 있죠? 요게 항대 있죠? 요게 항대 있죠? 이게 똑같아요. 여기에 비문이 여기에 있죠? 요 가계문이 있죠? 가계문. 여기 가계문이 있죠? 비문이 있죠? 누구라고 쓰여 있죠? 이게 6g이에요. 우리 납골당하고 뭐가 틀리는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을 제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국민들은 전통 묘지만 본다고요. 이 전통 묘지만. 전통 묘지에 6g이 이렇게 모셔지면 일단 체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묘지 체계가. 여기가 최신식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나라도 아직 이 최신식이 없어요. 중국은 있어요. 일본도 있고. 이러니 일본은 제재가 성립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서 제사를 지내든 제를 하든 성립되지, 우리처럼 납골당에다가 신발장 같은 데다가 욕을 던져놓고 오면 그게 어떻게 제재가 성립되냐.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생쇼다. 차라리 그런 생쇼는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우리나라 납골당, 봉안당을 설명드리기에 어떤 그림을 설명드리면 최고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찾은 거예요. 여기가 한번 제가 여기에 써있는 이름대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물품 보관함. 물품 보관함이랍니다. 그러니까 물건 보관함이에요. 우리나라 6g은 물건이라서 보자기로 싸거든요. 보자기로 싸는 나라 없어요. 보자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싸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과를 쌌는데 보자기에 싸서 주더라고요. 그 물건이라서. 우리나라도 6g을 물건이기 때문에 보자기로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품 보관함 같은 이런 곳에 넣고 있더라. 그러면 제의가 성립되고, 여기서 제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셔요? 제의가 성립돼요? 안 되죠. 이 설정이 일단 개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도 그럼 이 상징이 우리나라에서 부여한 상징과 가까워요? 아니죠. 상징도 없고 설정도 없고, 이곳에는 질서도 없고 음양도 없고 북자 남양도 없고 북도 남쪽도 없고 동서도 없고, 우리나라 봉안당, 납골당, 자연당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가 성립될 수 없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문제.